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석영아 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가을빛이 네. 가득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가을 햇살이 참 따뜻해서 오늘 선생님 뵈러 오는 마음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손님 오신다고 오랜만에 좋은 날씨까지 주셨네요. 네. 동화 속에서는 무생물도 말을 하고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데 선생님에게 동화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그 동화를 시작할 때 먼저 생각한 것이 소통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직에 있으니까 주변의 선배님들도 늘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들보다는 동화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하고 소통하면은 소통하는 길이 채널이 두 개가 되지 그렇죠. 않았나 네. 그런 어떤 권고가 많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소설을 쓰다가 동화로 옮겨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동화는 내게 소통이다. 선생님한테 동화는 소통이다. 그렇죠. 오늘 석영아 오면서 이렇게 느꼈는데 이 포항의 많은 장소들 중에 호미곶을 특별하게 선생님 작업실로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는? 제가 마지막을 애를 의도적으로 호미곶에 학교에 왔어요. 학교에서 호미곶 학교에서 5년 근무하고 이제 정연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이곳을 굳이 정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제가 어떤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포항에 근무를 오래 했지만 변두리를 다녔어요. 그리고 주변을 포항의 변두리를 쭉 돌아다니면서 내가 생각한 것이 호미곶에 내가 자리를 잡아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애정도 가고 해서 제가 쓴 작품의 절반 이상이 호미곶에 관계되는 소재가 많습니다. 그 구룡포에서 장기, 구룡포, 호미곶 일대에서 얻은 작품이 절반 이상이 된다고 봐야지. 배경이 그러면 다 호미곶이 그렇죠. 절반 이상이 선생님 작품에 이제 무대가 되었네요. 그러면은 여기 작업실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석영아라는 간판이 보이는데 저 석영아라는 뜻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석영아 어려운 한자라 가지고 저 한자를 읽는 사람이 별로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늘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집에 자리 잡은 지가 7년 됩니다. 7년 되는데 처음에 내가 이제 작업실로 자리를 잡으니까 친구들 세 분이 공동으로 그 당호를 만들었어요. 세 분이 한 분은 당호를 짓고, 한 분은 당호를 쓰고, 한 분은 당호를 각을 하고 해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걸어주셨어요. 근데 여기 바람이 무척 심하게 붑니다. 그래서 그 무게에 의해 가지고 떨어질까 겁이 나가지고 그거는 방에 모셔두고 이제 그냥 아크릴로 잡았는데 서라는 것은 귀 기울여 기다릴 서자입니다. 그다음에 경은 고래경자고 와라는 것은 움집 와자예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고래를 기다리면 있는 움집처럼 조그마한 집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선생님 작품 중에 보면 포항의 역사랑 지역성이 잘 녹아든 장편동화 귀신고래가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기다리는 고래가 귀신고래인가요? 저는 이제 귀신고래라는 책도 있고 고래가 저희들이 정말 기다려야 될 것이 고래지만은 이 고래라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꿈입니다. 꿈. 우리 사람들은 저마다의 꿈을 가지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큰 동인 중에 하나가 저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꿈을 기다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귀신고래, 고래 이런 데 제가 그러면 석영아가 꿈을 기다리는 집으로 또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그
귀신고래 작품에 보면 이제 귀신고래를 쓰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문호 선주 할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이거를 작품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이 제가 어릴 때는 어디에 살았느냐 그러면은 서만 마을이라고 상대동의 형산강변에 살았습니다. 네. 형산강변에 형산강 뚝을 따라 가지고 동쪽으로 얼마 가지 않으면은 바로 영일만이죠. 네네. 그곳에서 제가 이제 고래를 잡아오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산 업한장이라든지 죽도 업한장에서 고래를 해체하는 것도 많이 보았어요. 아, 근데 제가 늘 아쉬웠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항상 죽은 고래만 본 거예요. 아, 네. 살아서 헤엄치고 넓은 바다를 에 숨을 뿜어 올리는 고래를 보지를 못했어요. 항상 죽은 고래였어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살아있는 고래 이야기를 한번 고래를 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던 차에 구룡포에서 고래잡이를 하던 분이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문학하는 후배가 전해주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을 한 두세 차례 취재를 했습니다. 아. 사실은 그 일제가 버리고 간 포경선이 우리나라에 22대였습니다. 아, 많았네요. 그런데 20대는 울산 방어진 소속이고 2대만이 구룡포 소속이었어요. 아, 예. 그 배를 갖고 있던 분이 바로 그분이었는데 그분도 실은 선주였지 고래를 직접 잡지는 않았어요. 아, 처음에는 그 고래배를 타고 있던 포수 네. 포장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때 내가 만나려고 했을 때는 그 포장은 벌써 알코올 중독이라 그럴까 술에 사람이 진 상태였어요. 거의 그 대화가 되지 않고 해가지고 아쉽게도 그 할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걸 귀신고래 이야기를 우리 지역을 배경으로 한 귀신고래 이야기를 한번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네. 그런데 이 귀신고래 책 속에 보면은 털보 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내가 그 한번 만난 그 포장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애연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포장을 그 내 귀신고래라는 작품 속에다가 우겨 넣었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근데 그 귀신고래 작품 속에 보면 그 성격이 포악하게 나오는데 반면에 또 착한 면을 선생님께서 표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이중으로 예, 그러겠죠. 예. 근데 그게 바로 그 포장에게 가졌던 제 애정인지도 모르죠. 그게 선생님 지금은 술에 취해 가지고 거친 말을 하고 거친 행동을 하지만은 그 속에는 고래잡이를 나가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것이 쌓이면서 자기 스스로 그런 외로움에 취해진 한 삶의 모습을 포장을 통해서 담아냈다고 할 수가 있죠. 아, 그러셨구나. 그 귀신고래 책을 보면 이렇게 사파가 참 따뜻하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펜화로 그려졌던데 이 따뜻한 이 느낌의 펜화를 그린 이 작가님이 누구신지 잠깐 소개를 해주신다면. 이 그 장호 화백인데요. 참 그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네. 물감살 그 포항에 이 귀신고래를 그리기 전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을 데리고 포항에 와가지고 제하고 한 2, 3일 같이 있었습니다. 아, 같이 계셨. 같이 있으면서 우리 구룡포 호미곶 일대의 그 귀신고래 배경지를 네, 같이 네. 다녔어요. 네. 다니고 하는데 그래서 올라가서 자기가 이제 이걸 연필로 그린 거예요. 네. 연필화로 그렸는데 아주 섬세하면서도 부드럽고 그림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마음에 들어 했는데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게 연필로만 그려지는 바람에 어른들은 참 좋아하는데 네. 아이들에게 확 가서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40권 가까이 책을 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이 장호 선생하고는 2권을 작업을 했어요. 귀신고래하고. 귀신고래하고 그다음에 아여우다라는 그림책이 있는데 그걸
두 번을 같이 작업을 했는데 아여우다라는 그림은 그야말로 칼라로 네. 아주 본격적인 유화 형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네. 동화를 쓰는 선생님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 그래. 어린 시절에는 그 조금 더 외톨이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릴 때 이제 굉장히 몸이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태어났을 때는 3일간 울지 않을 정도로 몸이 약해가지고 과연 사람이 될까 싶었던가 보죠. 그랬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어머니나 할머니나 이런 분들의 주변 분들의 그 여러 가지 돌보심으로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데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약하니까 친구들하고 몸을 부딪히면서 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늘 외톨이를 했죠. 선생님이 책을 좋아하셨던 것도 그럼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신 건가요? 그런 면도 없잖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책만 그때 당시는 책만 좋아했다기보다는 들로 다니고 강으로 다니면서 그냥 혼자 생각하고 놀고 이것저것 뒤집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런 어떤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 환경에 대한 주위의 어떤 자연물에 대한 관심이 그때부터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선생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반영한 게 그 책이 어떤 책이 있는지? 아여우다라는 책인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바로 귀신고래를 그린 장호화백이 그렸어요. 네. 이 귀신고래가 연필화로만 그렸다면 이것은 완전히 전부 칼라로 네. 천연색으로 그렸는데 유화로 그렸어요. 유화로 그려가지고 그림이 굉장히 좋아 사람들이 전부 탐을 내고 이럴 정도인데 이 이야기가 바로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장호 이 출판사에서 제게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던 이야기를 써달라 했을 때 내가 못 쓴다라고 그런 어떤 기억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출판사에서 내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러면은 도대체 선생님은 그러면 어떻게 놀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릴 때 혼자 놀았던 기억밖에 없다. 혼자 놀았던 기억밖에 없다니까. 그러면은 그거라도 써주십시오 이랬던 거예요. 그거라도 써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아여우다를 쓰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들이 노는 주변에서 구경하다가 지루해져 가지고 혼자 외곽으로 돌면서 그때 보았던 구렁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렁이를 보고 돌아오니까 아이들은 눈이 막 내리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은 전부 돌아가고 난 뒤에 눈이 펑펑 내리는 그 들판 가운데 혼자만 지금도 내가 아주 기억이 생생한 것이 그 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들판이었어요. 섬한 들이었는데 들 가운데 겨울 들판 가운데 섰는데 눈이 막 쏟아지니까 그때 무슨 생각인지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올려다보면 눈이 하늘에서 막 한 방울 쏟아지는데 그 눈 오는 소리가 그렇게 귀를 간지리듯이 부드럽게 들렸어요. 그 소리를 지금도 내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 오는 소리를 듣는다. 그렇죠. 하늘의 들 가운데서. 선생님 감성이 어릴 때부터 그럼 남달랐는 거네요. 그런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저 저녁에 돌아왔을 때 그 이제 그 여우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여우들이 오늘날로 치면은 저기 이동이나 효곡동 쪽에 살고 산에 살고 있던 여우들이 먹을 게 없어 눈밭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 사는 마을 근처로까지 내려왔는가 봐요. 그걸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내가 여우를 마주치게 되죠. 여우와 만난 거네요. 그 여우와 만난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판사에서 이 이야기가 너무 신기했는지 이거 그 두꺼운 표지로 해가지고 따로 냈어요 이 책을. 그 시리즈 안에 안 넣고 따로 냈는데 이것이 지금 환경부의 추천 도서에 들어갔어요. 환경부에서 이 특이하게 자연 친화적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봅니다.
최고령 할머니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선생님 그 독자 중에 예, 예. 그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제가 얘기인지. 이제 순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강아지 이야기인데 네, 네. 이 책이 나오고 난 뒤에 그림이 참 좋죠. 김재홍 작가라고 네, 네. 유명 작가인데 그 김재홍 작가가 그랬는데 이 순둥이라는 책을 이 할머니가 답심리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이 책을 우연히 어떻게 손에 넣었던가 봐요. 네. 그래서 손자에게 주려고 하다가 혼자서 심심하니까 이 책을 보시게 되었는데 이 할머니가 이 책을 보고 이 순둥이가 개가 아니고 이 순둥이의 삶 속에 자기 자신의 투영이 된 거예요. 아, 네, 할머니한테. 이 할머니가 이 순둥이가 새끼를 4마리를 낳아가지고 키워가지고 한 마리씩 이제 집을 떠나보내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아주 젊었을 때 내 사남매를 키웠는데 남편을 잃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오로지 육아와 살림만 맡았는데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이 할머니 얘기를 빌리면은 대문 밖에 나가면은 이리와 성냥이 때가 우글거릴 거라고 겁이 나가지고 대문 밖에 나가지를 못했는데 이 고물거리는 아이들 넷을 보니까 이 아이들 넷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할머니 말씀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그랬죠.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면서 내 사남매를 키워가지고 전부 공부를 시키고 시집 장가를 다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 지금 이제 다시 혼자가 되었는데 그 모습이 이 순둥이 이야기하고 너무나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어렵게 전화번호를 구했다면서 전화를 이 할머니가 한 40분간을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 네. 네. 그런데 이 할머니 이야기가 2편을 쓰더라고. 네. 다시 그 순둥이가 다시 혼자 되었지만은 살아가는 모습을 2편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내가 그러겠습니다 하고 났는데 아직 2편을 쓰지 못했어요. 아직 약속을 지키지 못하신 거네요. 그렇죠. 약속은 언제 지켜지실지. 네. 그래서 이 순둥이가 그림도 좋지만은 아주 뭐라 그럴까 애정이 가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쓴 40여 권의 책 중에 귀신고래가 3번째 해외에 소개된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귀신고래와 다른 두 작품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이 귀신고래가 원래 이제 스페인 베르분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나온 것이 2014년입니다. 네. 14년에 강치아 독도 강치아가 영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네. 영어로 번역이 되어가지고 Where are you 강치라는 걸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독도 강치의 소멸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귀신이 사는 집이라고 일본 소인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거는 단편 선집이에요. 그러니까 요 중에 이 책 중에 한 편이 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귀신이 사는 집이라고. 네. 저 귀신이 사는 집이 아니고 키 작은 나무. 6.25를 배경으로 한 제 단편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영어로, 스페인어로 3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가지고 작품이 소개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작품 대다수가 실제로 선생님이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 이야기인데 조선시대 마지막 군마의 배경도 우리 여기 호미곶 이쪽 지방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조선의 마지막 군마는 들은 지가 굉장히 오래돼요. 제가 그때 30대 중후반쯤 되었을 때 그때는 포항시와 영일군이 나눠져 있었어요. 영일 군사를 집필하는데 막내로 제가 집필위원으로 참여를 할 때 그 군청에서 이제 지역을 답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다녔는데 구룡포에 왔을 때 그때는 호미곶 면이 아니고
구룡포읍 대보 출장소였어요. 아, 우리가 구룡포읍에 가니까 자료 인사들을 쭉 모아놨는데 그중에 호미곶에서 온 분 한 분이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굉장히 잘해 주셔요. 네. 그야말로 시골 가면 이야기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야기꾼의 그 모습이었어요. 그때 그 이야기꾼이 장기목 이야기, 그 다음에 등대 건설 이야기, 일제강점기 때 그 가이오 마루호의 조난 이야기를 통틀어 이야기해 주시는데 거기 함께 갔던 분들은 그 이야기가 별로 귓등을 흘리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고 그거는 역사적인 사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당신이 그냥 이야기로 풀어가니까 아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가 봐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소재가 되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 책이 약 한 15년 정도 머물러 있었다고 봐야죠. 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과연 그러면 장기 목장에 군마 목장에 있던 그 말들은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는가? 네. 뿐만 아니고 지금 구룡포라든가 이 일대는 말의 흔적이라고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추적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걸 계속 걸어 다니신 거네요. 그래서 계속 이 호미 반도를 바닷가를 따라 가지고 걸어서 한 바퀴를 돌기도 하고 구룡포에서 흥환까지 여러 차례 넘나들기도 하고 그 흔적이 없는가 자료가 없는가를 찾아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조선의 마지막 군마라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고금산에서 까꾸리끼까지 내려가는 그 길목이 여기였어요. 이 길이었어요. 네. 그때 여기에 조그마한 오두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서경화 자리에. 아, 이 자리에. 그래서 내가 지나다니면서 늘 하는 얘기가 아 여기가 주인공이 되는 원서방의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그런 배경지를 만들었죠. 집이고 군인들이 고금산에서 내려오고 배가 까꾸리끼에서 좌초되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이곳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만들었죠. 만들고 위에 있는 그랬던 허리등 쪽은 말들이 뛰어다니는 곳이구나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어쩌다가 이 집을 제가 구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아 이것도 큰 이 집도 그런 어떤 조선의 마지막 군마를 쓰게 된 인연과 맞아 떨어졌는구나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또 다시 이렇게 그렇죠. 인연이 인연이 되어서 되죠. 여기가 선생님 작업실이 되고 선생님 문학적 기반이 여기 이곳 서경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네, 같습니다. 그 모든 선생님의 문학적 그런 것들이 하나의 꾸러미로 서경화에 엮여 있는데 매일매일 그러면 선생님 여기 계시다가 답답하면 이렇게 산책도 나가시고 하시겠잖아요. 그죠? 그렇죠.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까꾸리끼입니다. 네. 까꾸리끼에서 저기 바닷가를 통해 가지고 가면은 태영한 조남비도 보게 되고 그다음에 고석초도 보게 되고 바로 지역 그 작품의 배경지지요. 하기도 결국은 이제 저기 등대까지 가고 등대 밑에는 바로 이 여기에 나오는 등대가 만들어졌을 때 일대 등대장이었던 남바 등대장의 위령비 기단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것도 보게 되고 작품 배경지를 매일 다녔다고 봐야죠.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선생님 따라 선생님의 작품 속으로 지금 같이 가고 싶어지는데 산책을 한번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좋죠. 네, 같이 한번 가봅시다. 네, 그러면 선생님의 작품 배경 속으로 좀 잠시 여행을 가겠습니다. 그러지요. 오늘 선생님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바다까지 내려오니까 선생님 문학 작품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는데요. 선생님께서 70세가 되면 이제 글을 그만 쓰시겠다고 했는데 메모를 해놨는데 메모해놓은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인터뷰를 봤어요. 지금까지 지역의 이야기나 많은 이야기를 쓰셨는데 지금 앞으로 선생님이 쓰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메모했는 게 많이 있다 그랬는데 메모했는 게 좀 되기는 됩니다. 아직 이제 숙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좀 단편 쪽에 힘을 좀 쏟을 생각입니다. 동화라 그러면 그야말로 단편입니다. 네. 예쁘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감성을 자극하고 가슴에 가 닿을 수 있는 그런 단편 동화에 집중해서 좀 쓸 생각이고요. 그게 이제 70까지 쓰고 그만 쓴다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어느 정도 내가 그 상상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갈되는 때까지는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앞으로는 이제 우리 고향 이야기, 고향 포항 이야기로. 이야기, 네. 포항을 배경으로 한 포항 사람들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은 집중적으로 네. 한번 쓰면서 포항에 우리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자주 교류를 하고 만나면서 포항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그것이 제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쓰신 이야기들이 포항의 이야기고 또 포항과 관련된 것들이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져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관광을 왔을 때 심심하지 않고 뭔가 좀 알찬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걷다가 보니까 또 새로운 문학기행의 코스가 된 것 같아서 저도 오늘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많이 써주셔가지고 선생님 좋은 작품으로 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